ITQX 2019년 6월 기출문제 B형 제1작업의 함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어놓은 부분에 함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에 와서 보면 첫 번째 조건은 판매 종료일에다가 여기 판매 종료일을 날짜를 표시하는데 그 방법은 여기 상품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 두 자리에다 2000을 더한 게 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 두 글자는 월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부터 두 글자는 일로 판매 종료일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는 19죠. 19에다 2000을 더해서 2019년을 표현을 하고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 두 글자는 6월 06이니까 6월 달인 거고요. 다음에 아홉 번째 두 글자는 21일인 거죠. 그렇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종료일 I5부터 I12 저희가 계산해야 할 수식으로 계산해야 할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해야 할 함수는 뭘 사용하라 했냐면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여줘야 하는 건 2019년 6월 21일이라고 하는 데이트 날짜로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요 2019라고 하는 값을 06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건 미드 함수로 상품 코드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트 함수를 가장 바깥에서 쓰고요. 데이트 여기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데이트 함수 나오면 첫 번째는 이어입니다. 데이트 날짜를 표시할 건데 이어에 해당하는 인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 코드에서 다섯 번째 두 글자를 갖고 와서 2000을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미드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미드 함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드 함수로 가져올 텍스트는 어디 있나요? 지금 I5셀에 계산해야 할 데이트는 날짜는 B5셀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선택해 주고요. B5셀에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면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갖고 오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죠? 19가 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2000을 더한 게 이 데이트 함수에서 보여줄 날짜의 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연도에 해당한 첫 번째 인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쉼표로 첫 번째 인수를 끝내주고 두 번째 인수는 month, 달입니다. 달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죠? 역시 미드 함수로 상품 코드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미드 함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미드 함수로 갖고 올 거는 B5셀에 여기서 몇 번째 라고 했죠. 일곱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면 그 두 글자가 06이죠. 그게 바로 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월까지는 갖고 왔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쉼표로 두 번째 인수 끝내주고 세 번째 인수는 뭔가요? 데이트 함수의 세 번째 인수 데이는 지금 이 B5셀의 상품 코드에서 아홉 번째부터 두 글자. 그래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B5셀에 있는 값에서 아홉 번째부터 두 개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데이 함수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데이트 함수가 끝났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엔터만 치면 지금 I5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선택 범위에 자동 증감으로 수식이 복사되게끔 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가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두 개 해서 2000을 더해서 2019년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두 개 6월 달 그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부터 두 글자는 21일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모양을 어떻게 보여주라 그랬나요? 이렇게 2019년 대시 06 대시 21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갖다가 여기 셀에 대한 그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 표시 형식에 가가지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YYY는 연도는 네 글자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대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달은 두 글자 M 두 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도 두 글자.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 형식을 보여주라니까 여기 예시가 보기가 잘 보이고 있죠. 그럼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맞추기를 해주면 더 보기가 좋죠. 가운데 맞추기까지 해서 지금 판매 종료일을 계산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뭐냐면 순위를 계산하는 건데 랭크 함수와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순위가 1등이라고 나오면 1에다가 그 결합 연산자로 위를 붙여가지고 1위라고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총 판매량을 갖다가 내림차 순으로 결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순위를 구할 J5부터 J12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퀄을 넣어주는데 지금 J5셀의 순위는 뭔가요?
총 판매량 1810개라고 하는 쿠폰 개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랭크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랭크가 나왔습니다. 랭크를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근데 어떤 값을 순위를 구할 거냐면 저희는 여기 H5셀에 있는 1810의 요 개수가 이 총 판매량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저희가 알고자 하는 등수의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등수를 어떤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알려고 하느냐, 이 등수를 매기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총 판매량의 데이터 전체죠. J5부터 J12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랭크 함수를 사용하실 때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지금 순위를 J5부터 J12까지 선택을 하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첫 번째 J5셀에서 만든 수식이 자동 증감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순위를 매기는 H5, H6, H7 순위를 매기는 값에 대해서 자동 증감은 상관이 없지만 순위를 계산하는 범위는 자동 증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동 증감하면 요 두 번째 거는 범위가 밑으로 하나 더 내려갈 거고요. 세 번째 건 하나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를 사용할 때 범위는 무조건 절대 주소로 넣어줘야 됩니다. 수식이 복사되더라도 이 범위 값은 자동 증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F4키를 눌러가지고요.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F4를 눌러서 H5부터 H10이라고 하는 범위는 복사가 되더라도 숫자가 증가하지 못하게 이렇게 꼭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하시면 여기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길 건지 오름차순으로 매길 건지 물어봤는데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매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주면 0이라고 들어갔고요. 일단 가로 닫아준 다음에 이 랭크 함수 값이 J5부터 J12까지 자동 증감으로 복사하게끔 컨트롤 엔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절대로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범위는 꼭 절대 주소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순위에다가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 끝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결합을 해줄 건데 뭘 할 거냐면 텍스트를 결합해 줄 겁니다. 텍스트는 무조건 다운표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위라고 넣어주고요. 다운표 닫아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더 쳐주면 여기 이렇게 순위가 쫙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하면 훨씬 보기가 좋으니까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고 나면 지금 순위 계산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3번으로 가면 3번에 여기 3번에는 뭘 계산하라 했냐면 식품의 총 판매량의 전체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해당하는 것만의 판매량을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dsum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조건에 맞는 것들만 더하기를 해주는 게 dsum 함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 엑셀에 와서 이 13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식 입력줄에 이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dsum 함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sum을 클릭해서 dsum 함수를 선택을 해주고요. 해주면 dsum 함수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수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sum 하려고 하는 필드가 몇 번째인지, 두 번째 인수는 그 필드가 몇 번째 필드인지를 넣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필드 값 중에서 어떤 조건만 더할 건지 크리테리아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를 넣어주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데이터 범위, 그러니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필드명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필드명부터 포함해서 지금은 저희가 총 판매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총 판매량 필드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설정이 되었고 인수가 끝났으니까 쉼표를 끊어주고요. 그다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총 판매량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몇 번째 열에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이니까 7이라고 넣어주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인수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 총 판매량 중에서 어떤 조건의 총 판매량만 더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선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식품에 해당하는 조건을 넣을 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필드명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류가 식품인 조건만 여기 총 판매량에서 골라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이 조건이 항상 필드명과 같이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ITQ 시험에 나오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 함수의 조건은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 10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따로 이렇게 분류하고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줄에 있는 거는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ITQ 시험에서 D로 시작하는 함수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필드명과 같이 선택을 해주고, 그럼 세 번째 인수까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주고요.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지금 식품에 해당하는 총 판매량만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값이 저기 그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번 조건까지 뒷섬 함수까지 계산했고요. 그다음 4번은 여행 상품의 개수를 구한 겁니다. 저희가 분류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범위에서 여행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를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4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equal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분류라고 이름을 매겨놓은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가 count if입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고, count if 함수는 두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range라고 해서 범위를 구하는 거죠. 저희가 개수를 세어야 하는 범위가 어딘가요? 이 분류 중에서 여행만 한 개, 두 개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여기 지금 무조건 분류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범위에다가 분류라고 한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선택하면 무조건 분류라고 나오고요. 첫 번째 이제 인수가 완성됐으니까 쉼표를 넣어주고, 이 중에서 어떤 조건을 개수를 셀 거냐고 물어봤죠. 분류가 여행인 것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넣었는데 여행은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넣고 여행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 다음에 따옴표로 닫아주면, 그렇게 되면은 count if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가로 닫아주고, 분류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여행의 개수를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면 지금 두 개라고 나오죠. 저희가 지금 눈으로 봐도 여행은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조건은 뭐냐면 식품의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식품의 총 판매량, 식품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그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서 내 반올림해갖고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소수점으로 첫째 자까지 나온다면 그냥 1의 자리까지만 보이게끔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와 d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13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equal을 넣어주고, 저희가 사용해야 할 함수가 두 개인데 라운드 함수와 d average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할 거는 d average로 평균을 구할 거고요.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식품의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 보여진 값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는 라운드 함수로 이렇게 1의 자리까지만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디에버리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니까 가장 바깥에 사용해야 할 함수는 라운드 함수입니다. 여기서 라운드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반올림 함수를 갖다가 넣어주고요. 반올림을 해주는데 어떤 값을 반올림 해주는 건가요? 지금 dAverage 함수로 구한 식품의 총 판매량의 값을 dAverage 함수로 구한 값을 반올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verage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d-average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면 d-average 함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d-average 함수는 세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수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범위 내에서 몇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을 평균을 구할 건지, 몇 번째 필드인지를 넣어주고요. 그 필드에서도 평균을 구할 조건, 크리테리아를 세 번째 인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정했고, 이 중에서 저희가 구해야 할 건 총 판매량입니다. 몇 번째 필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라고 넣어주고, 두 번째 필드 위치도 저희가 찾았고요. 두 번째 인수가 끝났으니까 쉼표 넣어주고, 이 총품 판매량 중에서 어떤 조건의 값만 평균을 구할 건지 물어봤잖아요. 어떤 조건인가요? 분류가 식품인,
여기 무조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ITQ 시험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만 나옵니다. 그래서 분류가 식품인 조건, 항상 주시할 건 조건을 넣을 때 꼭 필드명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고 나면 D-average 함수로 계산하는 값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D-average로 나온 값을 저희가 반올림을 할 겁니다. 반올림의 함수로 계산할 D-average 값은 구해졌고 첫 번째 인수가 구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 이 D-average 값을 어떻게 반올림 할 건가요? 1의 자리까지 나오게끔 1의 자리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는 반올림을 0이라고 넣어주면 1의 자리가 0입니다. 그리고선 위로 올라갔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다음 소수점 아래로 가면은 1, 2, 3, 4가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보여줄 거니까 0이라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여기에 지금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반올림돼서 나왔는데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판매 기간을 구하는 건데 판매 기간 H14세례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 가지고 한 가지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상품 코드에 있는 모든 8가지의 값이 쭉 이렇게 선택해서 매번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14셀에 바뀌는 값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인 값이 여기에 보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14셀 상품 코드에 대한 판매 기간을 V6 함수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죠. 검색하는 함수로 찾아와서 보여주라는 V6 함수 이용해서 찾으라고 하는 게 여기 마지막 함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할 거는 J14셀을 계산하는데 여기 H14셀의 값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판매 기간을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14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지를 클릭한 다음에 이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찾기 함수는 뭐죠?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표에서 값을 찾아올 때는 버티컬 룩업 V 룩업 함수인 거죠. 그래서 V 룩업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인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는 목표 값이 어디 있는 거죠? 얘인 거죠. H14셀 값이 자꾸 바뀌는데 이 H14셀의 값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판매 기간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H14셀이고 첫 번째 인수 찾고자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쉼표 넣어줘서 첫 번째 인수를 끝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이 값을 찾아올 범위가 어디냐고 테이블 어레이를 물어봤습니다. 이 값을 찾아오는 데 이 범위를 정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부터 쭉 잡았잖아요. 근데 VLOOKUP 함수는 범위를 정할 때는 이 상품 코드가 있는 열이 첫 번째 열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품 코드는 첫 번째 열부터 있네요. 만약에 상품 코드가 여기서부터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품 코드가 첫 번째부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나요? 판매 기간. 총 판매량 끝은 어디까지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넓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찾아오는 값이 있는 판매 기간까지 이렇게 범위를 잘 봐주면 H14셀의 값을 찾아와야 하는 범위는 여긴 거죠. 두 번째 인수가 됐고요. 이 범위 중에서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찾아오는 값은 판매 기간인데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입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아까 그 범위에서 여섯 번째 열에 있는 판매 기간 값을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끝났고요. 쉼표 넣어주고 근데 그 값을 비슷한 값이면 비슷한 값을 찾아올 건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고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false라고 넣어준 다음에 가로 닫아주고 엔터를 쳐주면 지금 지금 상품 코드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판매 기간이 바뀝니다. 판매 기간이 바뀌게끔 정확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 날짜를 갖다가 가운데 맞춤으로 넣어주면 좀 더 보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6번까지의 함수 값은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총 판매량에다가 데이터 막대를 녹색으로 최소가 최대값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총 판매량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요 값에 따라서 여기는 3만이면 값이 크고 여기는 1000이면 값이 적잖아요. 값이 큰 데는 꽉 차고 그 다음에 값이 가장 적은 건 차지 않게 해서 요 사이의 값의 차이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로 색깔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H5부터 H12를 선택하고요. 위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고 다음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값에 대한 데이터 막대 값이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게 되면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을 지정하는데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최소값과 제일 작은 값과 그다음 기준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색깔은 녹색으로 여기 표준색에 보면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해가지고 최소값은 안 나오고 최대값은 꽉 차게 해서 막대 그래프로 값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소값은 여기 있네요. 안 나오고 최대값은 꽉 차고 그다음에 그 중간 값들은 비율에 맞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지금 제1 작업의 함수 계산도 완성되었습니다.